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좀 이제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댓글 아무거나 이렇게 또 남겨주시고 하입 있으시면은 하입도 이렇게 또 주시면은 저한테 얼마나 또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맨날 아침에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뉴스도 보고 이제 뉴스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찍는 데 있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또 걸리거든요. 가볍게 여기셔서 좋아요 이렇게 또 누르시면은 얼마나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여기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이란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의 해군, 공군 그리고 통신 시설을 무력화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군사 작전이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면서 이거는 중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서비스였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됐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 국무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28,000여 명 정도 되는 미국의 시민이 중동에서 안전하게 귀국을 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만이나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이제 인근 국가들의 체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한테 위기 접수 양식을 이제 작성을 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작성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중동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도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한테 미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란의 대통령이랑 전화 회담을 이렇게 또 가진 것으로도 이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란한테 정보를 제공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의 전쟁이 지금 진행이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이란도 계속해가지고 보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이제 시설들을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이제 규정을 우리는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변 인접국들한테는 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자국을 공격을 하는 근거지가 되는 미국 시설은 끝까지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란은 지금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에다가 대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란에서는 그 항복을 거부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전쟁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최후의 이제 한 명까지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이란은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전쟁은 아마도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란한테 매우 강력한 hit very hard 매우 강력한 타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란 내에 있는 새로운 지역들을 완전한 파괴 그리고 이제 확실한 죽음의 검토 대상으로 이제 언급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공세 강화를 할 뜻을 내비쳤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나 이제 내일 중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란을 미국이 이제 타격을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란도 계속해가지고 공습을 테헤란에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란의 공군은 테헤란에 있는 공항을 공습을 이렇게 또 하면서 헤즈볼라의 무기를 공급을 하던 이란의 쿠르드 군용기 16대를 정밀 타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파괴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고위 관계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보복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미국 자산을 물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란은 계속해 가지고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타격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됨으로 해가지고 미군의 피해는 지금까지 6명의 전사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6명의 전사자의 유해는 오늘 델러웨어주 공군기지로 이제 운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플로리다에서 서밋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이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군의 전사자를 최소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번 군사작전은 전 세계를 위한 서비스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를 위한 서비스이다라고 이제 재차 이거는 전 세계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플로리다에서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회담을 이렇게 또 가졌다고 하거든요. 뭐 3시간 동안 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이렇게 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이렇게 또 승인을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세계를 위한 서비스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서비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최대한 많이 중동에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가지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세기도 계속 이제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상 운송 수단도 증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피 작전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제 인텔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보 기관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감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견고한 군부와 그리고 성직자 체제를 축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 미국의 인텔은 보고 있다. 라고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이란의 정권을 지금 뒤집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란의 국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만에 온 기회이다. 빨리 이 이란의 정권을 되찾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NIC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단기전이든 장기전이든 미국이 군사 캠페인을 한 다음에는 이란 내에 있는 이제 반대 세력이 집권을 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이제 내놓고 있다라고 하네요. 반대 세력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이러한 전쟁을 이렇게 딴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정권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 미국의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제 시작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이제 인텔들은 이제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작전이 정권 붕괴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 미국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 당국의 판단을 무시를 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으로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려를 지금 내놓고 있고 회의감을 지금 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중동에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예전처럼 뭐 베트남전이나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쓸데없는 희생만 이렇게 또 치르고 돈만 쓰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미국 시민들은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한 어떠한 사람은 이 과거의 이라크 침공 결정 당시에
회의적인 보도를 한 그런 기자였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의 신중한 시각을 대변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란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란의 공격을 아마도 좀 더 이제 장기전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정권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 전쟁도 이렇게 또 보면은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뭐 거의 10년 넘도록 이제 전쟁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 정권을 뒤집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란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쓰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루에 2 빌리언 달러씩 20억 달러씩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캇 베센트 이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이 군사적인 열세를 만회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적 혼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여기를 지금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전 세계 원유나 이제 천연가스가 20% 정도가 이곳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통과를 하는데, 이곳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해당 지역을 통과를 하는 선박에 대해 가지고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 해군이 보호를 이렇게 또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물류 마비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류 마비를 해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 될는지는 모르죠. 지금 이 이란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적 혼란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 장관은 오늘 밤이 역대 최대 규모의 폭격 캠페인이 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벌써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뭐 제조 공장들, 그리고 뭐 군사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무력화하는 그런 목표로 삼고 지금 포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 이제 못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대 규모로 이제 폭격을 이렇게 한 다음에 공습을 이렇게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군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박들을 이제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험까지 이렇게 또 줘가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잘 될는지 다음 주 뉴스 잘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뭐 국방부나 백악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펜타곤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를 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목표물을 파괴를 하는데 집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핵시설들이나 정권 교체 같은 그런 이제 광범위한 작전에는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펜타곤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unconditional surrender를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훨씬 더 공격적인 목표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 캐롤린 레빗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시점이 곧 항복의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기에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전쟁이 끝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이제 국방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의회 이제 브리핑에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배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의원들을 긴장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지하 깊숙이 숨겨진 농축 우라늄을 제거를 이렇게 또 하려면은, 그러면은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군사적인
판단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실제로 이제 미군이 투입이 지상군의 진짜 투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최고 지도자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하메네이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이란 지도부 50여 명을 제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나 이제 비슷한 그런 유사한 방식을 언급을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더 극단적인 세력이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라크처럼 실패한 국가가 될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CIA에서는 이란 내부에 반정부 봉기를 유도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란계 쿠르드 무당 단체랑 지금 접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쿠르드족한테 이제 무기를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쿠르드 단체들은 외부의 지도자를 낙하산식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것에 반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어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쿠르드족은 우선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쿠르드족은 지상군으로 이제 투입이 아마 지금은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지금 엄청나게 공습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저하가 됐다. 라고 합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86%가 감소를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격용 이제 드론 발사도 한 73%가 감소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대규모 공습을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란은 더욱더 이 공격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좀 이제 공격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마도 좀 오랜 기간 한 달 넘도록 이렇게 또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 의회랑 대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 이제 이라크 전쟁 때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만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의회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편이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마이크 존슨 이제 하원 의원장 그리고 이제 존 상원 다수당 리더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화당의 이제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권한 내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옹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추가적인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라고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제 의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한 전쟁 권한 이제 결의안 War Powers Resolution 그 결의안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부결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쟁, 이 이란의 전쟁은 불필요하고 전당성이 없다, 명분이 없다라는 그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이제 리더는 국내 경제 위기 속에서 수십억 달러의 외세 전쟁에 쏟아붓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2빌리언 달러씩 쓰고 있는데 이거 왜 쓸데없이 거기다 돈을 쓰느냐? 라는 그런 소리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목소리는 공화당이 더 많이 냈었거든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끼어드느냐? 절대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절대 전쟁을 시작을 하지도 않고 전쟁 모두 다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본다고 하면은 그 어떠한 대통령보다 더 많은 군사작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또 내린 것에 대해 가지고 헌법적인 논란도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공화당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이제 분석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전쟁 첫 100시간 동안에 자그마치 37억 달러가 소요가 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돈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국 대중의 다수가 이번 전쟁에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절반 이상은 이번 전쟁에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쟁으로 이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인명 피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1,332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6명의 이제 전사자가 이렇게 또 나온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내에서 3,000개의 목표를 미군은 이제 타격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란의 군함 43척을 파괴를 했다. 라고 합니다. 전쟁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관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3대 공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차기 지도자 선출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개입을 하겠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살이 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 이 모츠타파 하메네이가 지금 뭐 차기 지도자가 된다네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이 선호를 하는 인물로 차기 지도자로 이제 세우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베네수엘라랑 굉장히 다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식의 모델을 적용을 이렇게 또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생존을 하는 자체를 승리로 간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는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공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장 해제를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명착을 해주겠다. 토럴 이뮤니티를 이렇게 또 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그리고 이제 군대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무기를 내려놓게 된다고 하면은 완벽한 안정과 그리고 완전한 면책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만약에 너네들이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확실한 죽음뿐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를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무기를 내려놓았을 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들을 보호를 해줄 실질적인 보장체계에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란 내에서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세 번째 공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 폭등을 이렇게 또 막기 위해 가지고 유조선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위험 보험과 그리고 이제 보증을 제공을 지금 미국에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이 유조선들을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험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한테는 30일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이렇게 또 해줬다. 긴급 조치를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시작을 한 뒤로부터 지금 유가는 계속해 가지고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다가올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한테는 엄청난 정치적인 리스크가 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가지고 이제 3대 공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 셋 다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란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 전쟁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유타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타주 이제 웨인 카운티에서 이제 발생을 한 무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은 3월 4일 수요일 유타주에 있는 어떠한 하이킹 길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하이킹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어떤 여성이랑 그리고 그 여성의 이모가 숨진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근처에 있었던 어떠한 주택의 지하실에서도 고령의 여성이 숨진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피해자들이 발견이 됐냐면은 피해자들의 남편이 이 개울바닥에서 시신을 처음 발견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탄탄총, 탄피, 그리고 혈흔, 그리고 이제 발자국들이 이렇게 또 남아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근처 이제 나무 아래 숨겨진 뷰익 차량으로 이어지는 단서들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가해자가 범인이 차량을 탈출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좀 이제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번 이 사건이 중호범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피해 여성들이 레즈비언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타겟이 된 게 아니느냐, 이것은 헤이 크라임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하이킹 코스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치안이 너무 이제 불안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총이 이제 합법이다 보니까 산탄총으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고 이제 삼가 고인의 면목을 빕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클리블랜드에서도 이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3월 2일에 클리블랜드에 있는 어떠한 이제 놀이터 근처에서 두 소녀가 여행 가방에 담겨가지고 묻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는 8살짜리 어떤 이 소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녀는 10살짜리 이복 자매다. 이제 아빠가 다른 또 다른 자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발견이 됐냐면 어떠한 남성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땅에 반쯤 잠긴 그런 여행 가방을 이렇게 또 발견을 하고 911에 이렇게 또 신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참혹한 진실이 이렇게 또 밝혀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발견이 됐었을 때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각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신은 훼손은 되지 않았다. 토막살인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인은 친모였다. 28살짜리 친모로 이렇게 또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가중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이렇게 또 책정이 됐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8살짜리 그 소녀의 친부가 몇 년 전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아동 가족 이제 서비스국에다가 연락을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만남을 이렇게 또 피해 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딸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무력감을 이렇게 또 느낀다라고 토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을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 그 집 안에는 또 다른 아이 한 명이 더 있었다 라고 합니다. 세 자녀가 있었나 봐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를 사살을 하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묻고 한 자녀는 집에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어쨌든 간에 한 아이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이렇게 또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호시설로 이렇게 또 옮겨졌다 라고 하네요. 너무나 좀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자기의 아이를 살인을 이렇게 저지른 거는 이거 진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삼가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리스티 노미 경질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장관에서 해임이 이렇게 또 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렇게 또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 MMA 파이터였던 그 상원 의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상원 의원 마크 웨인을 이제 지명을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내부 소식통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크리스티 놈이 해임이 된 그 이유는 스태프 관리가 부실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토안보부 내에서 파벌 싸움이 굉장히 컸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억 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 같은 것들이 논란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청문회도 이렇게 또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리스티 놈이 프라이빗 jet도 이렇게 또 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니애폴리스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스 사살 사건도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시민들이 이제 사살이 되는 그런 사건도 이렇게 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크리스티 놈을 국토안보부 장관에서 이제 해임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스페셜 엔보이 for the Shield of the America라고 하는 어떤 또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책을 이렇게 또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는 사실상 좌천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티 놈은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크리스티 놈은 아마도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 다코타주로 이렇게 또 돌아가가지고 상원 의원한테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의 후보 등록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경선에 참여를 이렇게 또 하려면은 3주 만에 2,200여 명의 서명을 이렇게 또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크리스티 놈은 빨리 사우스 다코타주로 이렇게 또 돌아가가지고 서명을 이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마이크 브라운주 이 의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이렇게 또 받아낸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 놈이 여기에 가가지고 만약에 상원 의원으로 이제 도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이 사우스 다코타 여론조사에서도 브라운주 의원이 크리스티 놈 장관이랑 만약에 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유롭게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크리스티 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별로 환영을 받을 그럴 곳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크리스티 놈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버려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시건에서 46년 만에 엄청나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시건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북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토네이도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총 4명이다 라고 하네요. 유니언시티에서 3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이제 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시건 내에서 1980년대 이후에 그때 5명이 이제 토네이도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온 것이다. 토네이도로 인해 가지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네이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약한 그런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토네이도였던 걸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옥이나 이런 이제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를 할 정도의 강력한 토네이도였음을 확실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시건에서 이번에 좀 이제 많이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자연재해가 정말 가장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에픽 퓨리 그 작전에 대해 가지고 이란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온라인 홍보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백악관은 이란의 전쟁을 홍보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의 이 엄숙한 정부 발표 형식에서 이렇게 또 벗어나 가지고 젊은 우파 남성들을 이제 겨냥을 이렇게 또 하면서 파격적인 영상을 소셜미디어 X에다가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X 미디어에다가 와이트하우스에서 계속 미 정부 계정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해 가지고 영상을 계속 빠르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편집, EDM이나 랩 음악을 이렇게 또 입혀가지고 영상을 계속 이렇게 또 올리고 있는데 액션 영화 같이 지금 올리고 있다. 이 전쟁을 액션 영화처럼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콜 오브 듀티나 GTA 같은 그런 비디오 게임 요소들을 이렇게 혼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젊은 우파 남성들을 겨냥을 한 그런 영상들을 계속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군사 시설을 파괴를 이렇게 또 할 때마다 게임 점수가 올라가거나 이런 군함들이 침몰을 이렇게 또 할 때마다 GTA 스타일의 웨이스티드라고 하는 그 문구가 이렇게 또 뜨는 등 실제 전쟁 상황을 게임처럼 이제 묘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이 전쟁을 지금 거의 장난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젠지 남성들 그리고 이제 마가 이제 지지층들 중에서도 해외 개입이 돼가지고 해외 그 전쟁에 대해가지고 회의적인 그런 세력을 포섭을 하려고 지금 이러한 영상들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뿌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앱딘 파일이 이렇게 또 나옴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제는 또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FBI에서 어떤 여성을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파일도 이렇게 또 공개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 파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미성년자한테 구건 성교를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다가 소녀가 싫다고 이렇게 또 하니까 내쫓아 버렸다라는 어떠한 여성의 그 인터뷰가 담긴 그 파일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앱스틴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뉴스가 퍼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일부 비판론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번 전쟁과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 앱스틴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분산 작전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앱스틴 디스트랙션이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지율은 36%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내부에서도 해외 전쟁보다는 불법 체류자 추방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에 집중해라 라는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앱스틴이랑 뭔가 있어요. 뭔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이제 돌리려고 지금 이 전쟁을 또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만약에 이것을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제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제시 잭슨 목사가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장례식을 이렇게 또 했는데, 이 장례식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하고,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참석을 하고,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뭐 질 바이든 여사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 수도사를 이렇게 또 전했다고 합니다. 잭슨 목사는 1984년도 대선 출마를 이렇게 또 했어서 그 당시에 퍼니 네임을 가진 혼혈 아웃사이더였던 자신한테 우리가 속하지 못할 곳은 없다라고 희망을 이렇게 또 주었다라고 이제 감사를 이제 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제시 잭슨 이제 목사를 과소평가가 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었던 인물이다라고 이제 묘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인종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는 확신과 그리고 용기를 또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우리는 둘 다 남부에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적인 친분 그리고 잭슨 목사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주었던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회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제시 잭슨 이 목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현대 인권 운동의 굉장히 큰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큰 인물분이 이렇게 또 돌아가셔가지고 전직 대통령들 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인파가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이렇게 또 치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AI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을 지금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픽에서는 AI 기업에서는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제 일자리들이 AI에 의해 가지고 잠식이 되는지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AI 노출도가 가장 큰 5가지의 직업을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곳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라고 하네요. 2026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그런 직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그런 직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은 AI가 굉장히 빠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 서비스 대표, 상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원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데이터 입력을 하는 그런 사무원들이 아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의료 기록 전문가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AI가 이러한 직종들을 이제 다 도맡아서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AI 영향이 적은 그런 직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육체 노동 중심의 그런 직업들은 아마도 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원자를 직접 움직이는 일은 더 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직업들이 오래 살아남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리사들, 메카닉들, 뭐 자동차를 고치거나 이제 오토바이를 고치는 그런 메카닉들, 해안 구조대원들, 뭐 바텐더들, 식기 세척기 고치는 사람들, 이러한 육체적인 기술과 현장 대응이 필요한 그런 직종들은 아마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론이랑 지금 이 엔트로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랑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랑과의 그런 간극이 이렇게 또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AI 활용은 극히 일부이다 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컴퓨터나 이제 수학 분야의 업무에서 33%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죠. 커질 전망이기는 전망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조금 이제 간극이 있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많이 대체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엔트로피의 CEO는 나와가지고 앞으로 1년에서 5년 내에 화이트 칼라의 초급 일자리들은 절반 정도가 AI로 대체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계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AI 노출도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이제 고학력, 고소득 여성들이다라고 하면서 연령대가 높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가 빠르게 이렇게 또 발달을 하고 있으면서 뭐 이러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부딪혀 본다고 하면은 진짜 AI가 모든 직종들을 뭐 와이칼라 잡들을 다 이렇게 또 접수를 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이다 라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칼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가지고 돈을 걸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이트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칼시에서 5,400만 달러의 집단 소송이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칼시에서는 이 하메네이가 2026년도 3월 1일 이전에 퇴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기에다가 돈을 거는 그런 계약을 이렇게 또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가 실제로 2026년도 2월 28일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에 의해 가지고 사살이 이렇게 또 됐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 에픽3로 인해 가지고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의 퇴임이라고 얘기를 했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망 예외 조항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것을 거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다 이제 이제 돈을 건 그런 사람들은 85세의 독재자가 물러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망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칼씨가 이를 알고서도 애매모호한 문구로 고객들을 기만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5,400만 달러의 그 소송을 이렇게 또 제기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씨 CEO는 이제 나와가지고 단순한 규칙 유지를 위해 가지고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도 요번에 이제 돈 건 것에 대해 가지고 발생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환불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환불을 한 게 아니라 돈을 줘야 하지 않나? 이건 돈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칼씨라고 하는 돈을 베팅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물러날지에 대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베팅을 했는데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사망은 아니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 소송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이제 뉴스를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됨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미국 내에 있는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 분석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 가스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돌파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평균 가스 가격이 3달러 몇 센트거든요. 3달러 몇 센트인데 그런데 이게 5달러까지 갈 수.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는 벌써 5달러예요. 캘리포니아는 벌써 5달러인데 이게 미 전역으로 이제 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는 7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7달러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됨으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유조선들이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해가지고 걸프 국가들이 기름을 지금 뽑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망이 지금 멈춰버렸다. 라고 한다고 해요. 이 걸프 국가들이 기름 그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일 창고가 전부 다 꽉 차버렸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수출을 이렇게 떠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묶여버리다 보니까 이 오일 저장소들이 꽉 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일을 더 이상 뽑아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지금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 유가가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가스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지금 이 유가 상승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 정책 탓으로 이렇게 또 돌리면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분노를 지금 표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유조선들을 보호를 해주겠다, 보험도 이렇게 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엊그저께인가는 이제 주식이 다시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그런데 또 어제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러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를 할 수도 있다. 최고는 200달러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그런 뉴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주식 시장은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마감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다우존스는 거의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이렇게 됐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1.3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마이너스 1.6% 정도의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마감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가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12%가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선박들이 통과를 이렇게 또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이 서부 텍사스 WTI 그 원유가 하루 만에 뭐 12%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배럴당 90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다 어제라고 합니다. 브렌트유도 92달러가 이제 돌파를 하는 등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주식시장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용시장도 지금 악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고용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의 실업률이 4.4%로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의료계에서 지금 파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겨울 날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분석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경기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고용이 지금 악화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지 굉장히 까다로워진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LA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트로 D 라인 있지 않습니까? 메트로 D 라인이 5월 8일에 이제 개통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메트로 D 라인이 원래는 코리아타운까지 이렇게 또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리아타운에서부터 이제는 베버리힐즈까지 5월 8일에는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야, 이 5월 8일부터는 한인타운에서 베버리힐즈까지 지하철을 타고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메트로 D 라인은 윌시하고 웨스턴, 딱 이제 코리아타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멈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4마일 정도 연장이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그 다운타운에 있는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메트로 D 라인을 이렇게 또 탄다고 하면은 베버리힐즈까지 월시하고 라시에네가 역까지 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지하철을 연결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이렇게 또 많았었다라고 하네요. 베버리힐즈의 교육부 그리고 이제 시 당국이 학교 지하 터널을 이제 굴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이렇게 또 함을 해가지고 10년 넘게 소송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메트로가 결국에는 승소를 이렇게 또 해서 무사히 공사를 이렇게 또 마쳤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반대를 안 하고 소송을 벌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진작에 뚫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2028년도에 이제 LA에서 또 올림픽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 전까지 이러한 지하철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뚫어가지고 교통망을 어느 정도 완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베버리힐즈까지 뿐만이 아니라고요. 섹션 1은 2026년도 이제 올해 5월 8일에 이제 개통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고 여기에서 더 확장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 센츄리 시티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2027년도 봄까지 아마 개통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더 익스텐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UCLA까지 간다고 합니다. UCLA까지 이렇게 또 가가지고 그거는 아마 2027년도 가을에 개통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 라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LA 한인타운에서 베버리힐즈, 센츄리 시티 그리고 UCLA까지 가는 지하철이 아마 2027년도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또 타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